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속력 그리고 시간, 거리에 대한 것들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첫 번째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속시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넣어야 된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마음이 좀 이상해서 잘 안 써지네. 그 다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었던 거 기억을 잘 해둬야 되겠고, 이 속력을 구하는 거, 그 다음 거리를 구하는 거, 그 다음 시간 구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둬서 문제에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등속 운동 배웠었는데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속도가 같은 운동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등속 운동은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중 성광 사진을 봤었을 때 자,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이 찍힌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라고 했지.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 그리고 시간과 속력 그래프,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즉 먼저 여기 왼쪽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라고 했었을 때 X축 시간 그리고 Y축 이동 거리, 즉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기울기가 결국에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거속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기울기,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즉 속력을 의미를 한다. 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은 뭐다? 속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등속운동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므로 여기 원점을 지나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그래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 그러면 지금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속력으로 놨어.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 이 부분에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난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에는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거속시, 아까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결국에는 이동 거리를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나타내므로 이 시간축, 이 X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밑에 부분 요 넓이는 결국에는 이동 거리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두 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반드시 기억을 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등속 운동을 하는 예를 보면 모노레일이라든지 무빙워크, 그 다음에 스키 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등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는 이 예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 보면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것이 자유 낙하 운동의 정의가 되겠다. 그러면 중력을 받으면 중력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인 연직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어디로? 아래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때를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표면 근처에서 여기 지표면 근처라고 했지. 지표면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잡아당기는 중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즉 속력 변화,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씩, 그럼 2초가 되면 19.6, 그리고 3초가 되면 29.4m/s씩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여기에서 9.8m, 9.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9.8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력을 배웠었을 때 나왔던 중력 가속도 상수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질량에 9.8 중력 가속도를 곱해 준 것이 무게가 라는 거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여기 중력 가속도 상수란 속도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 하는 그래프가 여기도 중요하겠다.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축으로 시간, 그리고 세로축 속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이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다중성광 사진 장치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시간이 1초 지날 때 이때의 간격, 이때의 간격, 그리고 이때의 간격, 이때의 간격 다르지. 점점 커지고 있어, 거리가. 그 얘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얼마씩? 몇 초마다 9.8m/s씩 증가하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있네. 보면 여기 지금 이 공이 지금 사선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운동 방향이 지금 이쪽입니다.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도, 힘의 방향도 이쪽으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동 방향이 지금 이쪽이야.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게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 그럴 경우에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린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지금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쇠구슬을 하고 깃털을 같이 떨어뜨릴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지. 가벼운 깃털, 그 다음에 무거운 쇠구슬.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진공에서 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물체의 종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 할 때마다 속력이 어떻게 1초마다 9,008m씩 증가를 하게 될 거야. 즉 공기 저항이 없지, 진공이니까.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요 쇠구슬이 됐든 요 깃털이 됐든 1초마다 9.8m씩 속력이 빨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면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어디? 공기 저항이 없는, 즉 진공 상태에서는 이 질량 상관없이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면 진공 상태일 땐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데, 진공 상태가 아닌 이런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떻다? 그러면 쇠구슬보다는 요 깃털이 공기의 저항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은 늦게 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1초마다 9.8m씩 증가한다 라고 했으면, 여기 플러스로 가게 되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들의 속력 변화. 자, 같은 높이에서 지금 0.6kg, 3kg, 5kg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랬었을 때 언제? 진공에서는 요때 1초 때 이동한 거리, 2초 다음 이동한 거리, 이렇게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것. 이 거리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건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거지. 즉 자유낙하하는 운동,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운동, 이 질량 차이 없이 어떻게 다 9.8m/s씩 속력이 증가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배웠었어.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와 같다?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는 것을 배웠어. 그랬었을 때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상수에 물체의 질량을 곱하여서 구했었다. 자, 그때 기억을 하게 되면 무게란 뉴턴으로 나타나지, 힘의 단위인 뉴턴과 같은 단위를 쓰게 된다. 무게는 뉴턴이야.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무게는 힘의 단위인 뉴턴.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 얼마? 중력가속도 9.8을 곱해준 값이 무게다라는 거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한번 다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처럼 여기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 서로 뭐를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전전장에서 배웠었던 등속 운동의 그래프야. 시간과 속력에 관한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보면 말 그대로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그치? 즉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여기가 1초라고 했었을 때
여기 2초, 여기 3초, 1초일 때 속력, 2초일 때 속력, 3초일 때 속력 어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된다. 속력이 이동 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넓이, 또 이만큼의 넓이, 또 이만큼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다고 했어? 자유낙하 운동은 여기 위에 보면 위에 있는 것처럼 1초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 초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를 한다라고 했지. 1초일 때 9.8, 2초일 때 19.6, 그 다음 3초일 때 29.4 이렇게 9.8m/s씩 증가를 한다고 해서 자유낙하 운동. 즉 여기 자유낙하 운동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여기도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이렇게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어떻다? 이동한 거리, 1초일 때의 이동 거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초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2초일 때 부분에 보면 여기까지가 즉 1초일 때 2초일 때 같은 시간 요만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해서 이쪽 지금 이때가 더 넓이가 넓지. 그 얘기는 뭐야?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전에 등속 운동에서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 속력과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다라는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성광 사진을 봤었을 때 어떠냐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다중성광 사진 그러니까 매 시간 1초에 이동한 거리가 같을 거야. 속력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 매 초마다 걸린 이 사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게 되면 이쪽 가로축은 시간 나타내고 세로축은 사진이 찍히는 시간을 그렇게 되면 자유낙하 운동의 자중성광 사진을 잘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이동거리가 이 그래프 즉 시간 속력 그래프와 같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 등속 운동도 어떻게 여기 지금 여기 일정하지 속력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 다중성광 사진 잘라서 붙이면 이 X축의 시간과 나란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간 속력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이렇게 됐으니까 103쪽 한번 문제 7, 8, 9, 10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탐구 B 105쪽 가서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